1과 1.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 2. 세계의 선사문화. 시작하겠습니다. 12쪽이고요. 역사의 의미 한번 걸볼게요. 역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지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야. 사실 그 자체로서의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인데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서 객관적 사실입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연구하여 남긴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주관적이 됩니다. 한번 옆에 예를 한번 볼게요. 김유신에 대해서 고려시대 김부식 사람하고요. 조선시대 신채호 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칭송한다라고 해서 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얘는 음험하다, 음모가 많다, 다른 나라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역사가는 이렇게 같은 사실이라도 같은 인물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역사가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무슨 적이다? 주관적이다. 이것은 무슨 역사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주관적이다. 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역사가가 하는 일이죠. 과거의 흔적을 찾아서 해석하고 역사를 연구합니다. 사료, 역사 자료 얘기합니다. 역사 자료의 종류는 유물, 유적 이렇게 있는데요. 물은 물건입니다. 청동솥, 금동 대학로 같은 것으로써요.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옮길 수가 없고요. 기록물은 문자나 그림 이야기하고요. 구전설화는 여기 입구자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료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자료가 전하는 사실이 믿을 만한지 비판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료가 모두 진실하지는 않으면서 기록하는 사람이 주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는 왜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될까? 첫 번째, 현재 상황을 이해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교훈, 과거 사람들의 삶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역사 자료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역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사문화 들어갑니다. 선사문화는 얘기합니다. 신석기와 구석기를 선사문화. 구석기, 신석기를 이야기하죠. 인류의 출현부터 들어가 볼게요. 3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어떤 학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도 합니다. 그 과정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작하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네 과정 외워두셔야 되겠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옆에 보시고 호모 에렉투스는 불과 언어 사용했고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죽은 사람을 매장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로 크로마뇽인이 대표 화석이다. 동굴에 벽화를 남겼다.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나눠듭니다. 한 번 더 요거 봐주시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해가지고 요거 가리겠죠. 그죠? 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옆에 구석기 가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금 배우는데요. 이것을 선사, 역사가 있기 전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사 시대는 무엇인가? 글자가 있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시기, 청동기부터 철기 시대다. 오늘날까지 들어가는 것이 역사 시대죠. 선사 시대는 한 번도 글자가 없어서 유물과 유적으로 알아보는 시대다. 역사의 먼저 시대다. 그래서 인류 등장부터 1만 년 전까지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고요. 얘네의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을 깨트려서 때려서 만들었죠. 그래서 뗀석기라고 합니다. 주먹 잡고 만드는 주먹도끼, 글개, 찌개, 찌르개입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게 지우개처럼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죠. 얘들은 뭐 한 데 쓰냐? 사냥, 채집, 음식 조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옆에 보입니까? 주먹도끼, 글개, 찌개 밑에 거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무리지어 다니면서 이동 생활했습니다. 동굴에서 살거나 바위 그늘 그리고 막 지은 집에서 거주를 했고요. 불을 사용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 추위를 이길 수가 있고요. 고기를 익혀 먹었지요. 맹수를 쫓아내는 데도 사용합니다. 경제, 사냥, 물고기, 채집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다 먹고 먹을 게 없으면 다른 동네로 이동하고 되지요. 이 사회는 평등한 사회였어요. 무리지어서 살아가고요.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한번 볼까요? 죽은 사람을 묻었습니다. 주변엔 장례 문화를 가졌고요. 사냥감이 번성하길 기원하면서 동물이 그려진 벽화를 그리고 다산기원 풍만한 여인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자료 5번 들어가죠. 다시 라스코 동굴 벽화, 프랑스의 동굴, 에스파냐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얘들은 동굴에 살았으니까 동굴 벽에다가 이렇게
소그림 그렸죠? 아, 잡아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빌렌도르프입니다. 빌렌도르프에서 비너스가 나왔어요. 여성상인데요. 되게 뚱뚱하죠?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 여자처럼 뚱뚱하게 많이 먹게 해주세요. 요렇게 되겠죠. 자, 신석기 들어갑니다.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입니다. 빙하기가 끝납니다. 기후가 따뜻해지고 숲,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나오고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이 시기는 간석기라고 하는데요. 신석기 시대에는 작고 빠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 간석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나오지요. 만드는 방법. 갈아서 만들어서 간석기입니다. 종류, 간, 돌도끼, 돌, 화살쪽, 갈돌, 갈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별표지요. 신석기 혁명입니다. 무엇이냐? 농경과 목축. 농사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농사는 조, 기장, 피. 여기 중요한 거는 벼는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벼는 청동기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식량을 채집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경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산경제. 그래서 생산력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고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석기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게요. 얘들은 움집. 움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이렇게 파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인디언 집처럼 이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움집을 짓고 살았고요. 그 다음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착 생활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했죠. 경제, 채집, 사냥은 구석기 시대에도 했으니까 얘들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농경과 목축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신석기 혁명이고요. 수확한 곡식 및 채집물을 어디에 담습니다? 토기에 담습니다. 흙토자 그릇 기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요. 이것은 음식 조리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뼈바늘 있습니다. 이 뼈바늘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사회는 같은 핏줄의 씨족들이 가족들끼리야. 큰아빠 가족, 우리 가족, 작은아버지 가족, 아니면 큰엄마 가족, 아니 이모 가족, 우리 가족, 그래서 모계로 하든가. 그래서 씨족 사회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씨족들이 모여서 뭐를 사용한다? 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협동해서 일하고 수확물을 다 같이 나누니까 평등하다. 아직까지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을 봐주시면은요,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단군 신화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환웅을 찾아오지요. 그곳은 곰과 호랑이가 진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단군 부족하고 이주민 부족하고 결합하여서, 그래서 곰 부족하고 이주민 부족이 결합하여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애니미즘 한번 볼까요? 태양, 물같이 농경과 밀접한 자연물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자연이 농사 짓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해.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믿게 되는 것이 애니미즘 되겠습니다. 옆에 신석기 도구를 봐주셔야 돼요. 빗살무늬 토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빗살무늬가 뭐냐면 비처럼 이렇게 있다고 해서 빗살무늬. 뾰족하지요. 땅에 박아서 썼고요. 스웨덴 토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간석기입니다. 구석기보다 좀 더 잘 만들었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